현장은 아수라장인데 경기가 좋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024년 9월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완만한 내수 회복도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5달째 내수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는 도저히 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말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경기 개선세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현장에서 실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수 회복은 커녕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내수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위험천만해요. 경기를 정부가 볼 때 약간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차가 내수 회복이고 한쪽은 내수 회복 지연이에요. 이것은요. 경제 정책을 펼 때 회복에 핵심을 맞춰서 펴느냐 아니면 침체에 핵심을 맞춰서 펴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수는 진짜 아수라장인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면 현장과 겉돕니다. 그러면 세금만 낭비해요. 세금만 낭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벌써 5달째 내수 회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된다는 거.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정부가 경기를 진단하는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러다가 경기 회복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배치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수출이거든요. 수출이 좋으니까. 수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0월부터 계속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심지어 8월에는 11.4%까지 수출이 늘어났으니까 현장이 아수라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지 않느냐.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경제는 수출이 다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수출은요. 특정 어떤 제품에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특정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기본적으로는요. 수출에서 낙수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과거 같으면 수출해서 돈 많이 벌으면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줘서 보너스도 펑펑 줬거든요. 그러면 신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안 늘어나요. 왜?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렇죠. 주 52시간제도 그렇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죠. 낙수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소비보다 높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우리 경제에서는요 거의 최대로 갈 때는 60%가 넘습니다. 수출은요 최대로 가봤자 45%예요. 그러니까 수출만 좋아져서는 우리 내수가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도 수출은 낙수 효과도 없는 데다가 비중도 적으니까 경제를 전체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지금 추석 대목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종들은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지금 어렵다를 하거든요. 이미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잖아요. 월별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요. 9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은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건설 기성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악이에요. 2024년 2분기를 보세요. 마이너스 5.9%입니다. 마이너스 5.9%. 코로나 팬데믹 때도요.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4.3%, 3분기는 마이너스 4.1%였거든요. 예, 2024년 2분기 마이너스 5.9%까지 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수가 시원치 않다 이런 말도 저는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것 경기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그만큼 정책의 실패가 일어나고요. 그 정책의 실패는 경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예,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정책의 실패가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 정책의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리가 무너지면요. 돈 안 씁니다. 저축해 놓지 아니면 장롱 속에 넣어 놓지 절대로 돈 끄집어내서 안 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몰라. 경제가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실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한국은행의 7월은 103.6이에요. 100보다 높잖아요. 돈 쓰겠다는 의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8월에는 100.8입니다. 돈 쓰겠다는 의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의 실패 뒤에 오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장을 실제로 가보니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인이든 장사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그나마 추석 대목이라 되는 것은 좀 되는 게 다행이긴 해요. 완전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 아수라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부가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된 정책 실패는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신뢰는 곧장 심리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리가 무너지면 돈 안 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은 더 무너지는 거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장기 저성장의 늪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위기설도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표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